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의 첫 포문을 열게 된 이현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처음을 여는 거는 되게 떨리는 일이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제목 보시고 오셨죠? 네,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왜냐면은 사랑에 대한 실전 경험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사랑을 책으로만 알아서 사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 양식, 돌보기의 사랑 양식이 뭘까? 뭘 원하는 것일까? 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로봇과 인간적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한테 이걸 묻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인간적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서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대충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막 화를 내요 저한테.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도 집에 예쁜 AI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15분쯤 지났을 때 제발 안 된다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데? 무엇이 그렇게 고귀하건데? 그래서 인간적 사랑이 도대체 뭘까?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근대의 로맨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정 양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 시대의 사랑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낭만적 사랑은 사실은 원래는 중세시대 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었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트리스탄과 이졸 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기사가 부인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근대의 사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근대에 비로소 본격화된 감정이라는 게 바로 로맨스다. 사실 되게 재밌어요. 고대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로맨스의 양식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굉장히 자연적인 감정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은 아무래도 근대의 출발이다. 과 이제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감정 양식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항상 얘기를 해요. 자유로운 개인이 출현했기 때문에 비로소 로맨스는 가능했다. 그리고 근대의 사회적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공사가 구분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 비로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공간, 감정의 공간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바로 그 시대가 근대다. 따라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랑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가 돼요. 이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개인의 출현과 더불어 그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 그 공적 영역에서의 비인적 관계와 그 다음에 사적 영역에서의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비로소 정말로 전인적 혹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은 바로 서로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관계고요.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탁월한 로맨스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그거를 3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낭만적 사랑은 유일한 자아를 실현시키는 기획인데요. 이 유일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일성과 통일성을 가진 개인이 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딱 알아보고 그 사람과 사랑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성인 거죠. 꼭 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유일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으로는 낭만적 사랑은 자기 근원적 선택을 갖는 개인들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시작은 내가 선택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 18세기 이후에 나온 로맨스들을 쫙 다 살펴보시면 그 여성이건 남성이건 집안이나 신분으로 결혼하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다. 자기 근원성이라는 이 부분이 또 전제가 돼야 아, 사랑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도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낭만적 사랑은 순수한 관계여야 돼요. 순수한 관계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했죠. 공적인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는 공적인 영역을 체제 혹은 체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돈, 권력 등이 주로 매개가 되는 곳이죠. 따라서 그쪽에 매개가 되는 것은 돈과 권력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사적 영역에서 자아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이 사랑의 기획에는 그따위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돈, 권력 다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순수한 관계여야 돼요. 돈, 권력, 유능함과는 무관해야 되고요. 쾌락은 부차적이어야 돼요. 심지어 근대적 사랑에서는 사실 섹스, 쾌락을 추구하는 섹스조차도 부차적이어야 돼요. 늘 정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즉 자아 실현에 이 프로젝트가 전제돼야 섹스는 정당화되는 것으로 각본화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근대적 로맨스의 각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야,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예뻐서 땡. 그죠? 돈이 많아서 땡. 힘이 세서 땡땡. 그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니까.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유식하게 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지시성. 다른 여타의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자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혹은 재귀성이라고 불러왔고요. 이런 것들이 근대적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의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탐하는 사랑, oh no,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육체성을 드러냈을 때 이것은 불순한 사랑,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 그 다음에 자발성, 순수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AI와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하하시는 분은 뭘 저하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냐면요. 저는 AI는 유일한 개체도 아니고 자발적 선택도 불가능한 존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능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AI와의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다른 논자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지금 이미 기술이 이런 질문을 미리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AI가 유일성이 없다. 물론 대량 생산되거나 아니면 숫자로 생산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AI는 나한테 길들여지는 만큼 나한테는 유일한 역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난감 펫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나에게 유일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AI가 자기 근원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딥러닝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바둑을 해서 이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트워킹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과 네트워킹 되어가지고 사실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들을 또 기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기술은 진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AI는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편한 것. 여러분들도 3G, 4G 있으면 뭐 써요? 4G 쓰잖아요. 그렇죠? 더 진보된 것을 원하죠. 그리고 빨리빨리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기계가 나의 감정에 대응해주는 순간, 그리고 그 기능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순간 거기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AI도 가능할 수 있겠는걸? 저는 우리는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근대적 사랑의 각본이라고 하는, 로맨스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도 실현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대 소비사회에 와서 인간은 더더욱 이러한 로맨스의 이상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자, 보세요. 소비사회에서 상품의 낭만화, 로맨스의 낭만화, 로맨스의 상품화, 에로스 자본, 굉장히 멋진 시계를 차고 다니면 매력적이죠. 왜 남자들이 그렇게 차에 몰두를 하겠어요? 에로스 자본이 있어야 꼬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멋진 차를 타고 가는 한 쌍의 이성애적인 남녀를 볼 때 로맨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각본에 또 따르게 되죠. 즉 현대에 와서 근대적인 로맨스의 이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옛날의 이상에 어차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파트너도 대체예요. 물건을 뭐처럼 계속해서 바꾸는 세대는 파트너도 빨리빨리 너한테 맞지 않으면 바꾸라고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비자발적 선택에서는 광고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조명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로 내 근원성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점점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점차로 우리는 쾌락을 아무렇지도 않은 굉장히 부수적이지 않은 제1의 원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대적 각본에서 말하는 로맨스, 사랑. 어차피 인간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AI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10분을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적 사랑도 환상이 없고, 그렇다면 로봇과 사랑한들 어떠하리? 네. 게다가 로봇은 상처도 안 줘요. 편안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사랑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사랑의 위계를 또 나누겠죠. 이것 말고 진짜 더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 오히려 또 다른 사랑의 방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을 고안하는 쪽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의 재발명인데, 그게 유일성을 대체 불가능성보단 타자성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 타자성에 녹아드는 것, 이질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랑으로 규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로봇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인간이 묻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병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직 타자에게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기 위해 자아를 파괴한다. 즉 이제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타자에게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마지막 마무리로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봇과의 사랑에서 뭐 착취와 위계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로봇이 진화하는 과정만큼이나 그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는 과정이 있다. 저희는 지금 유기체라고 생정을 해놓고 자꾸 내적 과정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논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이 토크 진행된 동안 몇 번이나 핸드폰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으면 몇 시간이요? 라고 질문하지 말래요. 수시로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지각체계가 내 육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보그가 사실 사랑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가능성들도 모두 다 열어놓고 나면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를 자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내 섹슈얼한 지향성이 어디에 더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지는 물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모두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포스트 로맨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 시대의 그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로봇과 정신적인 사랑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장기간 어떤 기술들을 발전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로봇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발전된 로봇과의 사랑은 사실 그 데이터들과 만들어낸 어떤 그 집합체와의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거의 하나의 우주적인 그 결합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의 사랑보다 더 숭고한 거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담론도 가능한 거죠. 굉장히 많은 3월 인터넷에서 오는 정보들을 그 기계가 수합해서 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기계와 내가 사랑을 해요. 어떤 인간이랑 그런 어마무시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거 우주적 사랑 아니에요? 이런 식의 담론도 가능하다는 거죠.